229페이지의 공통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공통근인데요.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일단 공통근이 뭐냐면 x에 대한 두 다항 방정식 fx는 0, gx는 0의 공통근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해서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겁니다. 공통근이라는 게 두 방정식을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각각의 x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서 똑같은 해를 찾아내면 된다, 이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다항식 fx랑 gx의 공통근 중 최대 차수인 식 gx,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같은 거, 두 식의 최대 공약수 식을 찾아서 그 gx는 0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두 방정식으로 동치 변형을 해서 얻은 방정식을 풀어 근을 구하고, 구한 근을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만 선택한다 했는데, 이때 공통근의 개수는 차수가 작은 방정식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0개일 수도 있겠죠. 그치?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네, 밑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근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공통근이란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한 근을 말하며,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들의 공통근을 모두 구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지만 공통근을 구하라는 말은 미지수가 하나인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앞에서 배운 미지수가 2개 이상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는 이 말보다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이 보통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통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문자가 하나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짜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x에 대한 1차, 2차, 고차 방정식에 대한 공통근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위에서 얘기했던 그 정리된 것들에는 x에 대한 두 다항 방정식, fx는 0, gx는 0의 공통근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각각의 방법이 가능한 이유를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방법, 각각의 근을 구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한다는 건 공통근의 정의에 의한 당연한 해법입니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각각 돼가지고 근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2번, 3번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두 다항 방정식의 공통근이 알파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두 다항식 fx, g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게 되겠죠. 공통인수 안에도 x-알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용한 해법입니다. 자, 공통인수를 얻으려면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하면 각각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쉬우므로 1번과 별로 1번 방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앞에서 배운 연립방정식 풀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시행한 동치 변형에 따라 공통근이 아닌 것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만 택하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미지수의 차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동치 변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그 차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한다고 할 때 각각의 근은 2개, 3개겠죠.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그럼 공통근은 2개 이하로만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동치 변형으로 2차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자, 공통근이 2개 있는데 2차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지. 만약 문제에서 공통근의 개수를 알려주면 공통근의 개수를 차수로 갖는 방정식으로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67번 예제를 통해서 방법을 익혀 보겠습니다. 자, 67번. 자, 연습장으로 가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7번이고요. 67번 x에 대한 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하고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의 공통근을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요 식을 fx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fx라고 하고 요 식을 gx라고 해보겠습니다.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fx를 인수분해를 하면 fx는 2,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fx는 0이 되게 하는 x값은,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fx 푼 거고, 자 gx는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죠.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 플러스 인수정리입니다.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다 더하면 0이 안 되는구나. 그쵸? 그럼 1은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해보면, 자,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1, 배솔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되네. 그쵸? 그래서 g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요게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더해서 1 되는 거 3,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gx는 0이 되게 하는 x값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2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따라서 공통근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 이제 각각이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fx라고 놓고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을 gx로 놓고요. 그 다음에 fx를 인수분해하고 gx를 인수분해를 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치 그 최대 공약수 구하듯이,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각각 됐죠.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 x-2, x-가 있죠. 그러면 x-2가 공약수고, 여기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도 있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1도 공약수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최대 차수인 식 gx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마치 그 식으로 하는 최대 공약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랑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면 2 곱하기 3 한 다음에 지수가 낮은 거 내리죠. 2 내리고 1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x-2, x-가 공통인수니까 x-2 내리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요 gx 최대 공약수 같은 요 식은 0인 식을 풀면 x-2,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그 공통근이 된다는 거지. 결국 1번이나 2번이나 결국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그냥 1번이 편하죠. 자, 2번 같이 할 일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다른데, 자, 세 번째 방법은 지금 그 fx는 2차식이고 gx는 3차식이니까 이게 공통근이 많이 나와봐야 두 개겠죠. 최대 두 개인 거지 꼭 두 개란 얘기는 아닙니다. 공통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대 두 개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몇 차를 만들어? 2차식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럼 2차식을 이 둘을 연립해서 2차식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보면 3차항이 있어요. 3차항. 3차항이 있으니까 3차항을 없애면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x는 0을 만족하는 식이랑 gx는 0을 만족하는 식을 구할 건데 요 위에 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합니다. 지금 왜 곱한다고? 3차항 없애려고. 그럼 지금 2차항의 개수가 x제곱이니까 여기다 x 곱하면 3차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그러면 x 곱하기 fx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요 둘로 가감법을 합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빼주면 0에다 x 곱하면 x죠. 0이죠. 그래서 얘는 gx 마이너스 f 곱하기 x 곱하기 fx는 0 빼기 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여기다가 요것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 대입, 요거 대입 해주면 그때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빼기 x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전개하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3차항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동료항 계산하면 3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공통근이 나오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쉽죠.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는 거면 첫 번째가 쉬운데 좀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뭐 2번 3번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통 그냥 1번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답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공통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뒤에 예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232페이지의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자, 이제 부정방정식이 어떤 거냐면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 해가 너무 많아서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정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정방정식. 근데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얘도.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특정 학교들에서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집마다 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해가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주어져야 돼요.
그때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그렇죠? 정리해서 풀게 되고요. 자, 실수 조건을 가질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꼴로 변형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완전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도 풀어볼 건데, 그러면 절대값이 절대값 내부의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해가 실제로 구한 구간 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해가 되는 거고 범위를 벗어나면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는 그런데 이 부정 방정식은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암기 설명을 다 들으시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방정식이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말하는데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로 이 부정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너무 많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는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미지수 2개짜리 방정식에서만 을 가지고 우리가 풀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 방정식은 미지수 2개인 방정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인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x, y가 엄청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지. 식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하면, 또는 x 곱하기 y는 5 이렇게 식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둘이 곱해서 5 되는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부정 방정식이다.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것, 이 식을 만족하는 x, y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 방정식은 그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해는 면모습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그 해가 뭐 정수해다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실수해다라는 조건으로 주어지면 그 해는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몇 가지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결국 부정방정식 자체로는 우리가 풀 수는 없는데 그 부정방정식의 해가 정수해다 또는 실수해다 이런 조건이 따라오면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몇몇으로 특징 지어지는 부정방정식은 앞에서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x, y는 실수라고 했을 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 성질에 의해서 자, x가 실수면 x-1도 실수거든요. 그럼 이걸 제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죠? 다음 y-2도 실수고 이거 제곱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x가 1이고 y가 2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 지금 원래 그냥 이 상태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문자가 2개고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그 x, y를 딱 하나로 특정 지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해를 구할 수가 없는 부정방정식인데 그 x, y가 실수다 이런 조건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대값 x-1 더하기 y-2는 0이다. 그렇죠? 이거 실수. 단 x, y는 실수다. 이것도 부정방정식이고, 그렇죠? x-1 더하기 y-2i는 0이다. x, y는 실수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부정방정식인데 풀 수 있죠. 복소수의 같을 조건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절대값 x랑
같은 식이 아니고 미안해. 같은 식은 아니고 얘도 어떻게 돼? 절대값은 어떻게 돼? 절대값도 항상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건 둘 다 0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리수의 같을 조건 x, y가 실수다 이렇게 되면 얘는 0, 얘는 0 이렇게 해서 x, y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식들은 모두 미수는 두 개인 x, y로 미수가 두 개인 부정방정식인데 x, y의 쌍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x, y가 실수다 또는 x, y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짐에 따라서 x, y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꼭 한 쌍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한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뭐 한 세 개, 네 개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도 부정방정식이 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에 붙어있는 조건이 보통 정수의 조건과 실수의 조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럴 때 풀이를 우리가 익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조건이 따라 나오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일 때 어떻게 하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정리하시면 돼요. 정수의 조건은 어떻게 한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정리를 하시면 풀 수가 있고요. 자, 실수 조건은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a는 0, b는 0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합니다. 실수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정수해가 더 중요합니다. 정수해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네, 훨씬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예제로 설명하면 좀 간단하거든요. 네. 연습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제 68번입니다. 68번에 보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정수 xy 겠죠. 일단 밑줄 그을게요. 별표 해놓고 자, 지금 보면 문자가 xy 두 개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고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방정식인데 정수다 이렇게 조건이 나왔지, 그치? 그럼 정수면 어떻게 한다고?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 이게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거 약간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알죠? 억지로. 그치? 억지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인데 억지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 둘을 x로 묶어요. 그렇죠?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렇죠?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억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요거 y 마이너스 2라는 항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y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거야. 만든다는 게 y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1을 쓰고 다 하고 나면 이게 왜 억지로 하는 건지 알게 될 거야. 자, 일단 얘랑 공통인수 만들었죠. 근데 지금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y 하면 6이 나왔지 얘가. 근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죠. 근데 플러스 4였는데 그러면 여기 4를 2랑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좀 처음엔 어색할 거야. 알겠죠? 어색할 건데 자, 억지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줘. 그래서 앞에 x로 묶었더니 y-1이라는 인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y-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모양을 그 전체 식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요 y-1로 묶으면 얘는 x-2 하고 얘는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 1차식 곱하기 1차식 끈수 정수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수가 되게 둘을 곱해서 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게 뭐 있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해도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y-1이 1이 돼야 되니까 y는 2가 되면 되고, x-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x는 0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y-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y는 0이면 되고요. 자 x-2가 2가 돼야 되니까 x는 4면 되겠지, 그치? 그쵸? 그 다음 y-1이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고요. x-2가 1이니까 x는 3이면 되지, 그치? 그 다음 y-1이 2가 돼야 되니까 y는 3이면 되고, y-2가 x-2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네 쌍 0,2, 그래서 4,0,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3 이렇게 해서 해가 뭐야? 4개로 정해지죠, 그치? 4개로.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부정방정식 원래 무수히 많죠, 해가. 근데 그 중에 이렇게 4개로 딱 특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방정식이 풀리는 겁니다. 4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희 4개의 식은 다 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수 조건일 땐 어떻게 한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가 되게 약간 억지스럽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리고 그 혹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부정방정식이 처음에는 많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그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정수 조건이었고요. 정수 조건일 때 물론 여기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첫 번째 풀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69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69번이고요. 자, 방정식 2x의 제곱 플러스 17y 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그쵸? 실수 xy 이따 밑줄고 별표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떤 미지수가 나오는데 그 미지수가 뭐 유리수다, 정수다, 실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알겠죠? 그 힌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실수 조건이 나오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식을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 제곱 식들의 합으로 만든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실수 조건일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들의 합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기준은 요 1차 항들입니다. 1차 항. 자, 얘를 먼저 요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8xy면 얘는 어떻게 돼? x 제곱도 필요하고 y 제곱도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x 제곱이고 지금 x가 여기서 보면 x 제곱이 두 개죠. 근데 x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얘한테 주고 x 제곱에서 하나만, 2x 제곱은 x 제곱이 두 개니까 하나 가져오고, 자,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죠. 2차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그럼 이게 절반이 마이너스 4고 제곱이면 16이지, 그치? 얘는 플러스 16 y제곱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 하나 만들고, 자 더하기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8x도 있죠. 이쪽 지울게. 이거 그 필기해 놓으세요. 8x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 여기서 아까 x제곱 하나 남았던 거 데려오고, 그럼 절반의 제곱하면 이거 16 필요하죠. 여기서 17에서 16만 가져옵니다. 그치? 16만 가져오고, 더하기 이제 요거 마이너스 2y 하면, 아까 여기서 y 17y 제곱인데 16개 여기 썼죠? 그럼 하나 여기 가지고 와. y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 남았었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얘는 x 마이너스 4y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자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실수 조건 2차 그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0 이런 꼴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따라서 어떻게 돼? 이게 다 더해가지고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4y여야 되고, x는 4고 y는 1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맞으니까 얘는 4,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수 조건일 때는 해가 이렇게 한 쌍이 나옵니다. 정수 조건일 때는 아까처럼 뭐 4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건 정해진다 이거지. 이렇게로. 자,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한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들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각각이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처음엔 어려운데 사실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게 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정수 조건일 때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어색할 텐데 그 부분 조금만 연습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네, 그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네, 많이 연습해 주세요. 밑에 이제도 풀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이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과정이 되게 길어져요. 풀이가 길어져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원칙을 써줄게요. 절대값 기호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경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경우를 나눈다. 그 경우를 나눈다는 게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결국 2번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2번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값 기호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경우를 나눈다.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 기호 안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풀이는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 x는 절대값 a의 절대값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3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보자.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기호 때문에 계산을 못하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면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경우를. 그래서 이 절대값 내부의 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하고, 얘가 내부의 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경우를 나누면 됩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x-3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내부의 부호의 값에 따라 절대값 기호를 식을 다르게 빠져나오게 되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해의 구간 여기서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로 나누어서 각각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야.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 얘기예요. 따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또 맞는 해를 찾아내야 돼. 정리를 좀 해줘야 돼가지고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원칙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 부분을 그냥 절대값 나오면 귀찮아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내신에도 그렇고 알겠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 버리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정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세요. 한편 위에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해 구간의 경계가 되는 수는 절대값 내부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거 암기하세요. 자, 절대값 내부의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그 절대값 내부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고 각 구간의 방정식의 해를 구한 뒤 해가 실제 해 구간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서 포함되지 않는 해는 버린다. 자, 요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해들이 무조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푼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되고 자, 그 하나짜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70번에 그 절대값 2개짜리 나와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요거 범위를 나누는 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절대값이 하나면 범위가 2개로 나눠지죠. 위에서 본 것처럼 아까 절대값 x-3 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x가 3보다 작은 경우 이게 2개로 나눠지는데 그냥 절대값이 2개가 있으면 범위가 3개로 나눠집니다. 그 3개를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알겠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시 잘 설명해 줄게요. 자, 연습장으로 가서 일반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예제 70번입니다. 70번에 보면 다음 방정식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절대값 3x 마이너스 4는 0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그냥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 2개면 그렇죠? 자, 이따가 그쪽에 써놓으세요. 그 한쪽 70쪽 옆에 예제 70번 옆에다가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절대값 기호가 2개인 방정식 이게 범위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찾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2개짜리 방정식에서 우리가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그 범위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찾게 돼요. 그걸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의 풀이가 가장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꼭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를 연습하세요. 그 풀이집에 좀 이상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요. 방법으로 연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얘가 0 되게 하는 x 값은 x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자, 그다음 절대값 아니 0 되게 하는 x 값을 먼저 찾으세요. 얘 0 되게 하는 x 값은 3분의 4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얘하고 얘를 수직선에 표시합니다. 자,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4. 저 두 개가 경계야. 자, 경계여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씁니다. x 플러스 이렇게 써. 자, 그럼 x 플러스 2는 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플러스죠. 그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3x 마이너스 4를 써요. 그럼 3x 마이너스 4는 3분의 4보다 크면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구간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여기 하나,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음수, 3x 마이너스 4가 음수인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 플러스 2는 양수가 되고 3x 마이너스 4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x 플러스 2도 양수, 3x 마이너스 4도 양수인 이런 세 가지 구간이 정해져요. 자, 무슨 얘기야? 3번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선배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냥 풀이가 길어서예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찮음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귀찮다고 연습을 안 하면 결국 못 하게 돼요. 알겠죠? 근데 연습을 계속 해보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귀찮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x가 이제 요 구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자, 저 수직선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냐면 저기다 우리가 부호를 다 표시해놨잖아요. 이 방정식 풀 때도 굉장히 편해져요. 방정식 여기다 선생님 다시 써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지금 얘도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그래서 2x는 6 이렇게 돼서 따라서 x는 3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x 3이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 3이 어떻게 우리가 이 범위에서 찾은 거죠.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 찾았는데 x가 이 범위 안 들어가지. 그럼 얘는 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찾았다고 무조건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찾은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돼. 그치? 첫 번째,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방정식은 해가 없습니다. 없고. 자, 두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으면 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자, 플러스면 쟤는 그대로 나옵니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뒤에 건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절대값을 벗게 되지. 자, 얘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4x는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답이 꼭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 자, 2분의 1은 저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요거는 해가 맞습니다. 얘가 맞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지금 연습장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x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플러스죠. 둘 다 플러스니까 그럼 x 플러스 2 그냥 나오고 얘도 3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3 이렇게 되죠. 자, 3이 여기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렇죠? 결국 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x는 2분의 1, x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찾고 이 범위를 찾으면 이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혼자 쉽다고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한 명씩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 범위 나누는 거부터 그 범위 나눈 상태에서 각각을 푸는 방법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다시 부탁하지만 절대값 기호 나오면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알겠죠? 꼭 연습해서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풀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 끝까지 연습해 봅시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 71번 예제 71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또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약간 풀이가 지금 독특해서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네, 연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이랑은 얘는 조금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71번에 보면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죠. 절대값 x 그죠? 쓰러진다 그죠? 값 마이너스 3은 1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 자, 잘 봐. 우리가 요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절대값 x가 a다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a일 수도 있고 x는 또는 x는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괜찮아? 자, 이거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절대값 x가 3이다 이렇게 되면 x는 3일 수도 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절대값이 3인 수는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맞지? 자, 지금 이 얘기 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일반화해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x가 a다라는 얘기는 x가 플러스 a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제일 바깥쪽 절대값부터 없앱니다. 자, 이거를 그럼 전체를 보라색 동그라미라고 주황색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자, 주황색 동그라미가 1이죠, 그쵸? 그럼 동그라미는 1이거나 또는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1이겠지. 자, 이 성질에 의해서 맞죠? 자, 근데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동그라미 다시 써볼게. 절대값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거죠. 이게 동그라미지? 이게 1이거나 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정리합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얘가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 자,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절대값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요걸 요번에 파란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자, 파란 동그라미는 4거나 또는 파란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근데 파란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절대값 x 마이너스 5였어요. 이게 4거나 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거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x는 9 이렇게 되고 또는 절대값 x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또 x는 어떻게 돼? 9 또는 x는 마이너스 9. 그다음 여기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절대값 x가 a면 x는 a 또는 x는 마이너스 a라는 걸 3번 쓴 겁니다, 그냥 3번. 약간 독특한 문제예요. 독특한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니고 그냥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해가 요만큼 나왔고요. 4개. 자, 이쪽도 계속 풀어볼게. 자, 이쪽도 풀면 어떻게 돼?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넘어가면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 파란 동그라미 절대값 파란 동그라미가 2니까 저 파란 동그라미는 2거나 또는 파란 동그라미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파란 동그라미가 절대값 x 마이너스 5였으니까 이게 2거나
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절대값 x는 7이거나 또는 절대값 x는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7, 여기서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해가 뭐야? 이렇게가 전부 다 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해예요. 이렇게.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야. 결국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 이거 계속 쓴 거예요, 이거. 알겠죠? 절대값 x가 a다 그러면 x는 플러스 a 또는 x는 마이너스 a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수업에서 복잡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부정방정식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절대값 포함된 것도 했는데 선배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친구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우면 자꾸 이 부분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거 고난이도 문제에서 계속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해주셔야 되고 연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도록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